오영본 중앵커가 내뱉은 한마디에 난리난 중국 중 관영 매체. 무게만 7만 톤 한 괴물무기 특집 보도 실제. 현재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관영 매체 6만 톤급 전후의 자체 개발 5세대 스텔기 함재기 갖출 것 전망. 일본처럼 안보 이유로 항모 만들어 미국의 대중견제 협력해선 안 돼. 경계 채우식의 온차이나 뉴스레터 구독하기. 9월 말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위 함재기형 모델 KF-21N이 공개되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국회에서 중형 항모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죠. 애초 세운 경항모 개발 계획을 바꿔 일거에 배수량 6만 톤급 전후의 중형 항모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까지 갖추려는 것 아니냐는 게 중국 측의 분석입니다. 이대로라면 중국이 지난 6월 진수한 최신 항모 푸제노에 필적하는 수준이죠. 한국 항모가 미국의 대중견제에 활용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중일 항모 대응 위한 노련한 조치. 중국 CCTV는 방위산업전 개막일인 9월 21일 한국이 경항모 대신 중형 항모 개발을 검토하고 함재기도 미국산 F-35B 대신 자체 개발한 KF-21을 택할 것이라고 보도했어요. 시험 비행 중인 KF-21의 성능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습니다. 방송 분량이 2분 51초로 상당히 길었어요. 관영 중화망은 한국은 일본처럼 무기 개발에 있어서 평화헌법의 구속 같은 것이 없고 충분한 개발 능력도 갖추고 있다면서 일본처럼 자국 안보에 기치를 내걸고 군비를 확충해 미국의 대중견제에 협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썼습니다. 포털 사이트 왕이에는 익명의 군사 전문가가 중국이 하면 우리도 한다. 한국이 7만 톤급 큰 항모와 스텔스 함재기를 개발해 푸제노를 넘어서려 한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을 올렸더군요. 이 필자는 중형 항모는 즉흥적인 구상이 아니라 국익을 도모하는 노련한 조치. 라면서 국산 함재기 개발로 항모 프로젝트의 전체 비용을 낮추고 중일 양국의 항모 증강에도 대응하겠다는 뜻이라고 썼습니다. 중 세 척, 일 두 척 체제. 사실 항모군비 경쟁을 촉발한 건 중국이죠. 랴오닝호, 산둥호 등 두 척의 항모를 이미 실전 배치했고 세 번째 항모인 푸제노도 진수해 성능을 시험 중입니다. 일본 역시 대형 호위함인 이즈모호를 경항모로 개조한 데 이어 가가호도 개조 작업을 진행 중이죠. 항모의 전투력을 가늠하는 데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규모 역시 큰 변수 중의 하나이죠. 경항모는 이륙거리가 짧아 F-35B 같은 수직 이착륙기를 함재기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수직 이착륙을 하다 보니 이륙 중량이 적어 많은 연료와 무장을 실을 수 없는 게 단점이에요. 작전 반경이나 활동 범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중형 항모로 덩치를 불리면 이륙 거리가 늘어나 함재기가 더 많은 연료와 무장을 실을 수 있죠. 여기에도 이륙 방식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랴오닝호나 산둥호는 갑판 앞부분이 12에서 14도 정도 위를 향하고 있어요. 이걸 스키점프대라고 하는데 짧은 이륙거리를 보완해주는 장치입니다. 다만 이렇게 보완을 해줘도 이륙 중량이 대폭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한 것이 증기나 전기를 이용해 전투기를 쏴주는 사출기예요. 새총을 쏘듯이 전투기를 하늘로 날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륙 중량이 대폭 올라가죠. 중국은 세 번째 항모인 푸제노에 전자식 3개의 전자식 사출기를 탑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푸제노는 원자력이 아닌 재래식 동력을 쓰고 있어서 전자식 사출기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해요. 한국 스텔스 함재기 개발할 것. 한국형 중형 항모에 사출기가 들어갈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중국은 이번 방위산업전에 나온 KF-21N에 사출기용 견인장치가 달린 걸 보고 한국도 사출기를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더군요. 2. 부산온 미 항모 로널드 레이건, 대북 경고 메시지는 아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자산으로 꼽히는 해군의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USS 로널드 레이건이 포함된 항모 강습단 이 23일 오전 부산에 입항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는 가운데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지만 미군 관계자들은 이번 부산행이 이미 그전에 계획된 것이고 군사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정세와 관련된 답변은 피했다. 항공모함은 전개 자체가 무력 시위로 취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으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군은 23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로널드 레이건함 입항 환영 행사와 함께 내 외신 취재진 1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레이건함은 일본 요코스카에 주둔하는 미 7함대 예하 5항모 강습단의 중심이 되는 항공모함으로 마침 강습단장은 전임 주한 미 해군사령관이었던 마이클 도넬리 준장이다. 미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입항하는 일은 2018년 10월 우리 해군이 주최한 제주국제관함식 이후 약 4년 만이다. 다만 당시에는 국제적인 행사인 관함식 참가를 위해서였고 무력 시위 성격을 띤 입항은 2017년 10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왔던 때 이후로 거의 5년 만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어김없이 북한과 관련된 질문이 등장했지만 도넬리 강습단장은 이번 방문은 오래전에 이미 계획된 일정으로 한미 해군 사이에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던 여러 연합연습과 작전의 일환이다. 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외교관 분들에게 맡기고 우리 방문의 목적은 한국 해군과 전술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며 유사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연합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후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 중국과 대만 사이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미 해군 관계자들은 답변을 삼갔다. 도넬리 강습단장은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정책적인 내용과 국가 전략에 관련된 질문은 국무부 또는 정책 입안자 수준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항공모함이나 7함대가 태평양에 머무르는 이유는 지난 70년간 그랬듯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며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거 한반도 정세가 악화됐을 때는 미군 관계자들도 강력한 경고성 발언을 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세와 관련된 질문에는 아예 답변하지 않고 군사적인 협력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방법으로 수위를 어느 정도 조절했다고 해석된다. 한편 이렇게 입항한 레이건함은 며칠 동안 부산에서 재정비를 하고 승조원들은 휴식을 취한 뒤 다음 주쯤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할 전망이다. 해군작전사령부 해양작전본부장 김경철 준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연합훈련이 과거하고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해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한미연합 전투준비 태세를 향상하기 위한 훈련으로 이루어져 있다. 며 정부가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바다에서 미 해군과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실시해왔다고 설명했다. 3. 주주함대, 바닷속 최종병기, SLBM 한방위 면적진 초토화. 작년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울프콜은 잠수함 액션 영화이다. 러시아 잠수함에서 발사된 핵미사일이 자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프랑스가 자국의 전략원자력 잠수함인 무적함에게 보복 핵공격을 명령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려냈다. 영화에 등장하는 SSBN은 핵탄 두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프랑스를 비롯해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의 최강대국 6개국만이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는 선제 핵무기 공격인 제1격보다는 자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전략원잠에 탑재된 핵미사일로 보복 능징하는 제2격을 핵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 핵전략의 필수적인 무기체계는 프랑스의 전략원잠과 전략원잠에서 발사되는 핵탄두 SLBM이다. 제1격으로 지상의 보복 능징 무기가 전멸해도 바다속에 있는 잠수함은 안전하기 때문에 제2격이 가능하다. 제2격을 위해 프랑스는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4척의 전략원잠 중 한 척은 반드시 대서양에서 작전을 전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제2격 능력은 제1격을 억제하는 강력한 핵억지력으로 작용한다.
공격하는 측이 제1격에 성공해도 선제 공격한 측도 보복 핵공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산 안창호함과 SLBM, 한 해군도 이격 능력 탑재. 우리 해군도 최근 이격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프랑스와 달리 핵탄두가 없어 제한적이긴 하지만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주인공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3,000톤급 중형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과 현무사에서 4SLBM이다. 올해 8월 해군에 인도된 도산 안창호함은 3주 이상의 자막 능력과 SLBM을 탑재한 대한민국의 핵심 비대칭 전략무기이다. 도산 안창호함에 이어 같은 급 두 척 안무함, 신체호함, 이 추가 건조 중이며 후속 세 척의 건조도 추진 중이다. 도산 안창호함은 전세계 3,000톤급 중형 잠수함 중 최고의 펀치력을 갖춘 잠수함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형 디젤 잠수함이지만 수평 발사관에서 발사되는 중어뢰, 대함, 대지 순항미사일뿐만 아니라 발사관이 6개인 수직 발사관까지 갖춰 SLBM 위 발사도 가능하다. SLBM 위 자력 발사 성공은 세계에서 7번째이다. 2차 대전 승전국으로 이뤄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인도만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SLBM을 바지선을 이용한 수중 발사에는 성공했지만 아직 잠수함 발사는 성공하지 못했다. 현무사에서 사로 명명된 국산 SLBM은 사거리 500km인 현무2B를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전술핵무기급의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표 도립 시 속도인 마하 10 이상의 운동에너지를 고려하면 5에서 6발이 현무2B 위 파괴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보이 수준인 1호KT에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9월 도산 안창호함에서 수중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 또한 도산 안창호함은 최첨단 소음 저감 기술과 공기 불용 추진 시스템인 국산 연료전지 탑재로 은밀성이 극대화돼 탐지되지 않고 적진 깊숙이 침투가 가능하다. 유사시 도산 안창호함의 SLBM으로 적국의 주요 전략 목표를 근거리에서 타격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근거리에서 발사된 SLBM은 탐지가 되더라도 대응 가능 시간이 짧아 적군이 방어하기 어렵다. 핵탄두가 탑재되면 전형적인 제2격 능력인 것이다. 80년대 첫 잠수함 개발, 핵 추진함도 꿈꾼다. 북한은 세계적인 잠수함 대국이다. 북한이 보유 중인 잠수함은 제1년감 기준 50여 척에 달하며 이런 북한의 잠수함 전력은 1980년에 완성됐다. 1960년대 초 소련으로부터 1800톤급 위스키급 잠수함 4척을 도입했고 1970년대에는 중국으로 1500톤급 로미오급 7척을 도입했다. 특히 북한은 로미오급의 설계도 및 건조 기술을 이전받아 1995년까지 14개월마다 한 척씩 자국 영토에서 잠수함을 건조했다. 물론 현재 북한이 보유 중인 잠수함은 낙후돼 군사전략적 의미가 반감됐지만 1980년대 잠수함이 한 척도 없던 우리에게 북한의 잠수함 전력은 엄청난 위협이었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 들어서야 잠수함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하고 코리아 타코마에서 건조한 178톤급 잠수정인 돌고래급 1번함이 1985년에 취역했고 성능을 개선한 2번, 3번함은 90년, 91년에 각각 취역했다. 북한의 1800톤급 위스키급 잠수함의 규모나 성능 면에서 비교될 수 없지만 잠수함을 설계, 운용할 수 있는 자체 인력과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들 잠수함은 모두 퇴역했으며 3번 돌고래는 서울 한강의 서울항공원에 전시돼 있다.